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가 오랜만에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안희정 1심 무죄, 2심 유죄 이렇게 좀 엇갈렸죠. 그런데 대법원 권력형 성범죄 굳힐까?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상고심입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오늘 상고심 결정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진술의 신빙성, 성인지 감수성 두고 위계에 의한 간음 추행 인정 여부가 촉각이 있다. 직장 권력 속 성폭력 단죄 간음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부제목으로 달려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마저 읽어드릴게요. 유일한 증거, 피해자 진술 믿을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이 쟁점이고요.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위력 판단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입니다. 1심 무죄, 2심 유죄. 오늘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요. 과연 2심을 유지할지 아니면 다시 파기할지 이겁니다. 이 부분 좀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융찬 변호사. 뭐 기사 중에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쟁점이 뭡니까? 오늘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이제 추행죄 하고요. 강제추행죄가 이렇게 한 9개, 10개 정도 혐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기 그 서로 주장하는 그 신빙성의 문제, 그러니까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과연 안 지사의 지사직으로 인해서 그분이 자유로운 의사가 형성이 방해됐는지 여부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런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반하는 예약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탄핵이 가능한 부분인데 반대로 또 피해자의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지 여부, 또 안 지사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여부,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한 판단 등에 따라서 파기될 확률도 있어요. 이게 10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무죄로 됐고 9가지가 유죄로 인정됐었는데 업무상 위력에 대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강제추행 부분은 사실은 대법원에서 엄격한 증거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파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융참에서는 그러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글쎄요, 뭐 법조인이시니까 법조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망을 하신다면 2심 유죄가 이게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파기가 될까요? 어떤 쪽에 무게를 두세요? 2심,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관련돼서는 아마 2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강제추행, 4개의 강제추행에 관련돼서는 아마 파기될 확률도 일부는 파기되고 일부는 유지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파기가 있으면 2심으로 돌려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파기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 강제추행과 관련돼서 무죄 취지로 파기될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엄격한 증거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럴 확률도 있다고 봅니다. 뭐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오늘 결과가 나옵니다. 지켜보면 내일 아침에 저희가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사회 분야 기사 이어가 보겠는데요. 이런 비극이 있을까요? 여기 있습니다. 자식 마중 나갔다가 만취한 아들이 몰던 차에 치여 어머니가 숨지는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안 들어오니까 궁금했던 거죠. 왜 안 들어올까? 그런데 그 어머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아들을 마중나러 나갔는데 그 아들이 몰던 차에 이런 병이 된 겁니다. 뭐 여기 보면 음주운전으로 가족사고 잇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취한 아들이 몰던 화물차에 어머니가 치여 사망하는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아들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음주운전 얘기도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주열 편집위원. 이게 무슨 변입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사고네요. 참 아들은 또 저 사고를 저지르고 또 평생을 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엄청난 가족의 비극인데 역시 음주운전이 저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습관화된 행동이었다. 왜 저분은 스스로 습관화된 행동을 고치지 못했을까? 그러한 부분이었는데 결국 저분의 습관화된 행동을 사회가 저분이 아마 음주 전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회가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마 저 한적한 길에 좀 구미시 해평면 정도면 그 인적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러한 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경찰관 단속도 드물었을 테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좀 해오지 않았나. 결국에는 저러한 나쁜 습관이 결국 가족의 비극을 불렀는데 경찰관들도 조금 저러한 한적한 곳에도 조금 기습적인 단속을 해서 예. 저런 습관화된 음주운전이 예. 발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러한 좀 단속의 기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저 앞선 순에서 음주운전 얘기했잖아요. 이 음주운전이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소개해 드리시죠. 더 안타깝게 하는 건요, 여기 있습니다. 사고 당시 어머니 B 씨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귀가가 늦는 아들을 찾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그 길로 나섰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음주운전이요, 어떤 상황, 어떤 이유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외교에 관한 내용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핵무장 얘기가 나와요. 핵무장 얘기. 북한과 중국 압박 카드로 한일 핵무장 카드를 꺼낸 미국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거는 반대잖아요. 반대해온 한국과 엇박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 핵무장 얘기는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도 사실 금기시되던 상황인데요. 미국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군이 아닌 미 국무부에서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북한 핵 위협 계속된 동북아 핵 확산될 수 있다. 북한의 핵 값어치 클 때 거래하라. 이런 압박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도 북핵 남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북한에 이렇게 놔뒀다가는 한국과 일본도 모른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부 핵무장 검토안에 이런 거에 입장인데 입장 차이가 있다. 안보 지원, 국내 여론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군사 분야 전문가이신 박성희 기자. 이거 왜 나온 걸까요? 이 얘기. 그래서 저도 뉴스를 듣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제 이 뉴스에 많은 분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우리 특히 남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거는 예. 미치기에서는 금기였고 우리 그렇죠. 자체가 그런 언급하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들 꺼려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단은 굉장히 시간의 촉박하게 쫓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미치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해가지고 내는 경고의 메시지를 일단 보이거든요. 예. 일단 북한에 대해서는 니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남한도 갖게 되면은 그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위 예.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 경고를 주는 거고 예. 또 중국이 가장 싫어하고 꺼려하는 시나리오가 남한이 핵무장을 하면은 일본이 하게 되고 그렇죠. 일본이 하게 되면 대만까지 하게 되고 대만이 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동북아시아가 예, 다 핵무장을 타이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특히 대만이 이제 마지막으로 핵무장을 하게 되는 거는 그거는 예. 중국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인데 동시에 그거를 경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일본이 핵무장 문제 또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복잡한 셈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깃발입니다. 붙이시는 발을 들어올리고 찍은 이 사진. 그보다 발 밑에 깔린 태극기에 더 눈이 가는데요. 얼마 전 내한했던 영국의 유명 밴드 멤버가 이 같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사진을 본 이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그는 이건 내 깃발이라고 대꾸했을 뿐 별다른 사과는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논란을 의식한 건지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모나리자입니다. 누구나 알 법한 그림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존의 모델보다 묘하게 젊은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루브르에 있는 모나리자가 아닌 이른바 젊은 모나리자인데요. 20세기 초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 작품을 두고 진위 여부와 함께 소유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다빈치 작품이 20점도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짜로 판명되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사제 대결입니다. 베트남의 히딩크 박항서 감독이 중국 대표팀을 이끄는 진짜 히딩크 감독을 만났습니다. 어제 열린 U22 평가전에서였는데요. 경기 결과는 2대0 베트남의 완승이었습니다. 감독과 수석 코치로 2002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함께 썼던 두 사람.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베트남의 히딩크와 진짜 히딩크가 만나서 경기를 치렀는데 베트남의 히딩크가 이겼습니다. 뭐 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